자, 21번 함축 의미 추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평가원의 과거 스타일과는 좀 결이 달라요. 교육청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과거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없어서 여기 지금 밑줄이 있는데 이 밑줄이 바로 뭐가 있어요? 뒤에 세미콜론이 있죠. 자, 컬미네이션에서 이런 세미콜론, 대쉬, 콜론 잘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세미콜론은 앞에 이렇게 앵스러운 말이 나올 때 아 하면서 이제 뒤에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this liquidity는 이겁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컬미네이션에서 이 앵음아 연습 잘한 친구들은 쉽게 여기에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however는 다른 말로 넘어가니까 이건 아니야. 이걸로 역시 오답을 만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답의 근거가 심심하게 나와버리는 지문입니다. 내용은 어려워 조금. 근데 구문도 좀 어렵고 하지만 답의 근거 굉장히 쉽게 나왔다. 그래서 정리하면 앵스러운 말 나온 다음에 자, 구두점들 뭐가 있냐면 세미콜론 올라왔는데 콜론, 대쉬 그리고 심지어 컴마 하나만 쓰는 거. 이거 동격의 컴마거든. 즉 이런 거 뒤에 그러니까 앵스러운 말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 콜론, 대쉬, 컴마를 통해서 뒤에 나오는 거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고 이걸로 이제 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번의 주인공은 바로 이거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의 구두점. 이런 펑츄에이션을 잘 활용해서 앵스러운 말을 뚫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스포츠를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은 본질적 특성상 ephemeral,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넘어가야 되겠죠. Temporary loss of the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의 일시적 상실은 포용된대요. 언제? 우리가 이 중계된 스포츠 보도를 소비할 때. 자, 뭐로써? 중계 스포츠, 뭐 야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소비하는데 뭐로써? 아주 환영하는 브레이크, 휴식으로서. 뭐로부터? The press, 압박. 매일매일의 요구사항의 압박으로부터 휴식으로서 이런 스포츠 보도를 소비할 때 지금 이 순간의 순간적인 상실이 지금 이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 약간 몰입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말 진짜 어렵게 썼는데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와서 야구 보면서 브레이크, 그걸로써 이제 야구를 이렇게 소비하는데 지금 현실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잊는 거, 이런 게 이제 지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좋아요. 그런데 자, 여기 앞에 근데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왜? 옛 뒤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니까. 많은 스포츠 팬들은 데디아를 인정합니다. 데디아의 주목. 뭘 인정하냐면 대회, 경쟁, 어떤 대회? 한때 both A and B, 긴급하고 되게 중요한 상태로 보였던 대회들이 종종 녹아져. 어디로? 배경으로. In a week's time. 일주일 정도의 시간 뒤면은 그냥 뒷배경으로 녹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도 좀 어렵긴 하다. 그래도 뒷배경으로 녹아든다. 그래서 자, and를 통해서 또 나오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다? forgotten. 자, 이 단어 몰라도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경으로 녹아든다는 거는 이것도 일주일 지난 배경으로 녹아든다는 건 잊혀진다와 사실상 같은 말이겠지. and로 연결되니까 같은 말이야. 자, 다시 그래서 엄청 중요해 보였던 대회도 곧 잊혀진다라는 거야.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우리 야구 막 많이 하잖아. 하루에 하나씩 거의 있잖아. 시즌 때 되면. 일주일 지나면 그 전에 뭐 어땠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어야 했다. 앞에 첫 두 문장은 해석을 못 하더라도 괜찮아. 옛 뒤에 주목. 그리고 여기 and 이용해서 A and B 있을 때 이 두 개 사실상 비슷한 말이라는 거. 그래서 A가 조금 앵스러워도 B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잊혀진단 말이구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the ubiquity, 도처에 있음.
스포츠 경쟁, 그 대회가 도처에 있음. 아, 그리고 스포츠 대회가 도처에 있는 것, 그리고 흐려지는 것, 이야기가 뭐에 대한? 댐. 여기 지금 밑줄이 있는 문장 속 대명사니까 반드시 잘 해석해야 돼. 이 스포츠 대회에 대한 이야기가 흐려지는 것. across 뭘 가로질러서 지금 동시대의 미디어 풍경, 여러 가지 채널들, 풍경들을 가로질러서 이제 뭐 이야기도 곧 흐려지는 거. 이야기가 흐려진다는 게 뭐겠어? 스포츠 경기들은 너무 많고 어디에나 있고 그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흐려지는 거. 흐려진다는 게 뭐겠어? 결국 이 이야기도 언젠가지 안 하게 된다는 거지. 금방 곧. 자, 이것은 기여한다. 자, 무엇에 기여하는지 보고 있어요. 이렇게 흐려지는 게 뭐에 기여하지? 찾아야겠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뭔지 바로 설명해 주니까 여기 앵커링 해야지. 이 밑줄의 의미가 이거겠지. 그럼 이게 뭔데? 새로운 큰 게임은 겉보기에 언제나 is around the corner. 저 코너 주변에 있다는 건 곧 있다라는 겁니다. 듣기에 많이 나온 표현이죠. 그리고 새롭게 연료를 받은 기대,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충전된 기대가 일상적으로 대체한다. 주석이 대체한다는 건 뒤에 걸 없앤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하는 거 없앤다는 거야.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 빠르게 사라지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소해지는, 스포츠의 기록에서 사소해지는 그런 결과들. 그러니까 다양한 스포츠, 수많은 스포츠 경기의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대체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 앞으로 다가올 또 스포츠 대회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다음 주에 또 우리 야구 경기 있어. 그러면 이전의 결과들에 대한 생각 거의 안 한다는 거지. 그냥 이거랑 같은 말을 고르면 돼. 맞나요? 이거랑 같은 말을 그냥 고르면 돼. 보라색이랑 같은 말을 고르자. 큰 게임이 언제나 늘 곧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 이거랑 같은 말. 1번, 어떻게 팬덤이 영향을 미치는지. 자, 선택지 속에 인과 표현이 있으면 이 인과가 앵커링된 말과 같은 말인가 따져봐야 돼. 어떻게 팬덤이 스포츠 미디어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 팬덤의 영향력 나왔나요? 안 나왔죠. X. 2번, 왜 탑 선수들의 인기가 빠르게 사라지는지. 자, 선택지 속에 부정어. 정말 탑 선수들의 인기가 사라지는가 물어보면은 지금 탑 선수들의 인기가 사라진단 말이 애초에 아니잖아요. 앵커링된 말은 바로 X 할 수 있고. 3번, 어떻게 초점이 어디에? 한 스포츠 사건에 대한 초점이 빠르게 줄어드는지. 이게 이제 빠르게 줄어든다. 그래서 관심이 줄어든다. 초점이 줄어든다. 이 말이 아까 세미콜론 뒤에 빅게임이 늘 있으니까 새로운 관심이 대체한다. 결과들에 대한 생각을 대체한다. 어떤 결과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사소해지는. 이게 바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초점. 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초점이 줄어든다. 같은 말이죠. 3번 오케이. 괜찮고. 4번. 왜 스포츠 이벤트가 어디에나 있는지. 자, 일단 4번은 결정적으로 틀린 이유가 지문에 유비쿼터스 있고 스포츠 있고 이런 데서 4번 찍으면 안 되고 앵커링된 말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앵커링된 말, 여기 아까 선생님이 보라색 표시한 거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보라색 친 말은 뭐였어요? 큰 게임이 곧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상이 기존에 대한 스포츠 게임의 결과를 다 없애버린다. 얘는 스포츠가 왜 도처에 있는지. 얘 왜도 없고요. 앵커링된 거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왜가 결정적으로 틀렸어요. 5번, 무엇이 스포츠 이벤트를 역사적인 표식지의 일부로 만드는지. 앵커링된 거랑 같은 말이 아니죠. 이건 뒤에 읽어보면 however 뒤에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는 금방 잊혀지지만 여기 however 뒤를 읽어보면은 개쩌는 경기들도 있다 이런 건데, 앵커링된 말과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말이야 5번은. 그러나 앵커링된 말과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찍은 친구들 거의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31% 학생도 지금 봐. 21, 23, 24 틀린 친구들 있지? 진짜 선생님이 반드시 솔루션 딱 줄게. 이게 이제 국내 유일한 솔루션이거든. culmination
강의에 이 교재를 구매하면 그 안에 단어장에 출제자의 핸드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10개년 평가원 선택지 표현들을 다 정리했어. 국내 유일. 근데 그 선택지 어휘를 정리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지에서 이런 어휘가 나오면 뭘 확인해야 하는지를 다 정리했어요. 이거는 정말 오늘 21, 23, 24 틀렸다. 딱 공부하시면은 완전 달라져요. 작년에 현장 학생 한 명도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안 알려져 있지만 가장 만족스러웠던 컨텐츠가 바로 출hen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들으시면 선택지를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대치동 시작 스터디 카페라고 두각 본관 뒷골목에 있는 거기서 이제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어떻게 만들었어? 선택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와, 그때 이거를 보고 찍었던 친구들 막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지문은 원문에서 다 긁어와요.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그럼 뭘 그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야? 선택지. 근데 이 10개년 이상의 수능 출제 선택지들을 분석을 해보면 패턴이 있어, 패턴이.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 그 단어들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뭘 지문에서 확인해야 되는지 공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출제자 핸드북입니다. 21, 23, 24 선생님 해설 듣고 오, 저렇게 선택지에서 저런 게 나오면 저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나 더 알고 싶은데? 하면은 출hen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1번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번 주제입니다. 근데 보니까 주제가 사실 어렵지 않거든? 글의 구조도 진짜 이런 거 오랜만이야. First, second, as a consequence. 진짜 이런 아름다운 시그널로 보여지는 이런 구조가 딱 떨어지는 게 되게 오랜만이고 가볍게 풀어냈지 않았을까 우리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틀렸더라고. 그래서 왜 틀린 거지? 하면서 했는데 야, 이 전체 글의 구조와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뭔가 주제는 뒷부분에 주목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막 as a consequence 결과 있잖아. 결과 있잖아, 결과. 그러니까 결과 이렇게 한 것 같아. 이거는 뭐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뭐 단어 독해가 아닌가. 눈에 보이는 단어로 이렇게 무슨 뭐 consequence, result, consequence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기서의 결과가 뭐냐면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해요.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24번 설명할 때도 말씀드릴 건데 전치사고 있으면 제발 이렇게 좀 끊으시고 이거 확인되지 않은 질병의 결과가 맞는지 이런 수식어들 제발 동물들 사이에서 확인되지 않은 질병의 장기적 결과 멀리 도달하는 결과가 맞는지 이런 질문을 좀 하셔야 돼. 자, 정리하자. 일단 1번이 너무 오답률이 반응률이 높아요. 선택지 속에 인과 표현이 있으면 이 인과가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기 두 가지. 선택지 속 인과 표현이 있으면 항상 이 인과가 맞는가? 여기서는 이제 결과겠지. 이 결과가 맞아?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선택지 속 이런 전치사구 제발 좀 잘 끊어라. 쪼개보기. 24번도 해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 선택지에서 잘 쪼개가지고 이 전치사구까지 맞나 따져보는 학생과 그냥 대충 쓱 보는 학생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오케이, 자 써놓으시고 가보겠습니다. 23번 prevalence 널리 퍼져 있음. 질병에 널리 퍼져 있음이야. 어디 사이에? 야생동물들 사이에 질병이 널리 퍼져 있음이
빙산에 비유될 수가 있대요. 뭔 말이야? 자, it is 오른쪽에 명사구 다음에 대동사 강조구문이죠. 강조구문 필자가 강조하는 메시지의 주목. 이 빙산의 끝부분만이 보이는 상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무슨 말이야? 아주 유명한 거죠. 빙산의 일각. 끝부분만 눈에 보이고 밑에는 거대한데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라는 거지. 동물들의 병이 이렇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적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스탑이란 건 뭐냐면 되게 크지 않은 부분이야. 그것의 전체 볼륨에서 이 크지 않은 부분, 딱 요것만 보인다는 거지. There are two main causes. 두 가지 이유들이 있어. 수렴하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일으켜내도록 수렴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 왜 동물의 질병은 이것밖에 안 보이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야. First 나오고 뒤에 second 나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매우 최근까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연구는 underestimated, 과소평가되어진 부분이야. 탐구 부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생동물 질병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과소평가됐으니까. 자, 야생동물의 질병은 여겨졌어. 중요하다고 여겨졌대. 오직 뭐 할 때에만 only in as much as는 as long as랑 비슷하게 그냥 only if 정도로 보면 돼요. 만약 뭐 할 때에만 그것이 도움이 되는 상태로 입증될 때만. 뭐 할 때? ing 더 낫게 하는데 우리의 지식을 뭐에 대한 지식? 질병의 치료에 대한 지식을 낫게 할 때만. 뭐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과 우리가 키우는 어떤 개체들, 뭐 가축들 이런 애들에게 영향을 주는 질병의 치료에 관해서 지식을 더 낫게 할 때만, 그때만 동물 질병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동물 질병 애초에 이게 과소평가되고 관심이 없는 분야라는 거지. 애초에 관심이 없어. 두 번째, 그러니까 보이는 게 거의 없는 것이. 두 번째, disease is a fundamentally surreptitious phenomenon. 근본적으로 비밀의 현상이야. 종종 뭐에로부터 비롯되는? 많은 요소들로부터 비롯되는,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그러니까 요소들이 너무 많아. 원인들이 너무 많은 어떤 거다? 비밀스러운 현상이래. 그러니까 알 수가 없대 우리가. 하긴 인간의 질병도 전공 못했는데 그 수많은 동물들이 어떤 질병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찌 아냐는 거야. Unlike humans and other animals under human control. 인간 그리고 인간 통제하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야생 동물들은 anonymous, 알려져 있지 않아. 원래 익명을 한 뜻인데 잘 모른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같은 말이지. 같은 말.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추측을 한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그들의 숫자와 뭐 어디에 있는지 추측만 해. 근데 버티의 주목,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한 기록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게 결국 무슨 말? 아니, 모른다는 거야. 비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거지.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게다가 아프고 죽은 동물들은 빠르게 동화돼. 환경에. 누구에 의해서? 포식자들과, 이거 몰라도 되겠죠? 뭐 그 시체 먹는 독수리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에 의해서 어쨌든 환경으로 빨리 금방 소멸해버려요. 연구할 새도 없어. 오케이. 결과적으로 The results of wild animal death, 야생 동물의 죽음이라는 결과, 뭐에 의해서 유발된? 질병에 의해서 유발된 야생 동물 죽음이라는 결과는 남아있어요. 대부분 우리에게 숨겨진 채로 남아있다. 숨겨진 상태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이는 부분이 너무 크다라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 핵심은 뭡니까? 이미 여기 강조구문. 야, 오늘 시험에서 강조구문 4번 나온 것 같은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건 일부다. 그 이유가 뭐야? 이 두 가지 때문이야. 우리가 애초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죽음은 알려져 있지 않다. 즉 보이는 게 거의 5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걸 반영해야지 얘들아. 근데 1번은 뭐니? far-reaching consequences. 자, 이런 수식어도 좀 잘 보시고 멀리 도달하는 결과들. 자, 근데 뭐의 결과들? 확인되지 않은 질병들. 어디에서? 야생동물 속에.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야생동물 속 확인되지 않은 질병까지는 좋거든. 근데 그거의 어떤 원인들이라고 해야지. 원인들. causes가 나왔잖아. causes가. two main causes가 나왔잖아. 요거 나오고 이거 원인들을 딱 밝히는 거잖아. 근데 밝혀지지 않은 질병들의 멀리 도달하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질병이 밝혀지지 않아서 결과가 뭔데? 안 나왔어. 인과를 왜곡한 선택지지. 그래서 이 전치사하고 잘 묶어서 이거의 결과들이 맞아?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관계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가 나오면 정말 A와 B 사이의 관계가 맞아? 따져봐야 돼요. 질병의 만연함과 생존율 사이의 관계. 생존율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 야생동물 얘기 없잖아. 핵심어가 빠졌어. 3번 인간의 개입의 역할. 뭐 할 때?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할 때, 막을 때. 자, 이 야생동물 질병 막을 수도 없고요. 그런 얘기 안 나왔고 인간의 개입의 역할 안 나왔습니다. 쉽게 소구 가능하죠? 4번 어려움들. 어떤 어려움들? 포함되어 있는. 뭐 할 때? 질병을 감지할 때. 어디에서? 야생동물 개체군 속에서 질병을 감지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어려움들. 질병 감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보이지. 강조구문에서 얘기했던 걸 이렇게 고급지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어려움들이라는 말 안에는 그거 왜 어렵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것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네. 5번 The significance, 중요성. 뭐의 중요성? 질병을 연구조사하는 것의 중요성. 뭘 위해?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조사를 하자 이런 말 없잖아요. 다음 몇 번? 2번! 미안해. 4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률이 1번이 29%나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선택지 속에 인과 표현이 있을 때 정말 이거의 결과가 맞나? 따져봐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원인을 밝히는 길이야. 틀렸어. 멀리 도달하는 결과 이런 거 안 나왔다. 난 그래서 제발 컬미네이션의 출제자의 핸드북을 좀 제발 강의 6개밖에 안 되거든. 그거 들으면 진짜 선택지에 대한 지배력이 완전 달라져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컬미네이션 그 단어장 그 출제자 핸드북을 꼭 한번 보시면 이 모든 문제들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제목 문제 24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24번은 틀린 학생들에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국어에서도 맨날 얘기하잖아. 선택지 쪼개보기를 잘했어야 했어요. 이제 고3 문제들은 주제 제목 선택지가 좀 까다로워져. 까다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긴 제목 속에서 한 단어가 잘못돼서 틀릴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도 1번하고 4번이 굉장히 헷갈렸을 거야.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거기다가 지문에 막 worth it 뭐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학적인 해석, 가치 있는 탐구로서. 자, 뭘 위한? 쾌락, 즐거움을 위한. 그래서 즐거움을 위한 거 맞아?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돼. 이렇게 선택지 쪼개고 즐거움인가? 즐거움을 얘기했나? 하고 쭉 다시 보면 즐거움을 얘기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선택지 되게 잘 낸 게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보통 어려운 텍스트를 음미하고 또 그걸 해석하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 국어 선생님이 강조했을 수도 있어.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껴야 되지 않겠어? 막 하면서 호기심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껴야지. 그럼 이걸 찍어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 필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 얘들아. 그래서 선택지 쪼개보기. 특히 여기 봐봐. 행동영역 이렇게 정리하자. 전치사고 for pleasure. 요런 거 잘 쪼개서 파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다 어디서 한다? 출제자의 핸드북.
컬미네이션 교재 출제자 핸드북에 10개년치 평가원 주제 제목 빈칸 선택지 다 정리했고 행동 영역 다 강의로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제자들이라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풀어봅시다. 자, 문장 앞에 what이 오면 무엇 하지 말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set off, 떨어뜨려 두는 것. 떨어뜨려 두는 거야. 문학 작품을 어디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는 텍스트로부터 떨어뜨려 두는 것은 set off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문학 작품을 다른 텍스트와 떨어뜨려 두는 것, 구별 짓는 것은 바로 뭐다? that 이하다. 오케이. 그럼 문학 작품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 그것들은 자, 대조합주 문학 작품들은 겪는다는 것입니다. 뭐를? 과정을, 선택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문학 작품은 선택 과정을 거친대.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뭘 선택하는지 안 나왔으니까 좀 앵스러운 말이란 말이야. 바로 뒤에 콜론을 통해서 등호 표시하시고 뭘 선택하는 과정을 겪는지를 한번 봐야지. 뒤에서 통해서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은 출판되고 리뷰를 받고 다시 출판되고 그래서 독자들은 문학 작품에 접근을 해요. With the assurance that 데디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 어떤 확신? 다른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잘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아? 예를 들어 뭐 이게 세계 문학 전집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되게 가치 있는 그런 책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접근을 하겠지. 그렇게 이제 검증됐다, 선택됐다라는 의미에서 셀렉션이 쓰인 거예요. 오케이. So, 그래서 for literary works, 문학 작품에 있어서 협력적인 원칙은 과잉 보호되어져 있다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협력의 원칙이 과잉 보호되어 있다. 이런 게 왜 앵스러운 말이냐면 협력의 원칙이면 누가 누구와 협력하는지가 나와야 되거든. 이제 그런 부가 정보가 다 빠져 있고 그냥 협력 원칙이라 했기 때문에 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독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말도 과잉 보호되어져 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과잉 보호되어져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 생략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앵 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이어지는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컬미네이션에서 자주 얘기한 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알바노? 뒤에서 설명해 주겠지. 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독해를 하셔야 돼. 이런 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왜 앵인지는 알아야 돼. 정보가 빠져 있으니까 앵이야. 좀 이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we can put up with, 우리는 참을 수 있다. put up with 많은 모호함, 표면상의 중요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낼 수 있어. without assuming that, 대대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생각 안 하면서 그냥 이런 좀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 참아낼 수 있다는 거지. 생각해봐. 네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잖아. 이건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하면서 버려? 나를 탓하겠지.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어떻게든 참아낸다는 것이. 오케이. 독자들은 생각해. 뭘 생각해? In literature, 문학 속에서 언어의 복잡함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뭔가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계속 본다는 거야. 그래서 instead of imagining that, 대디아를 상상하는 것 대신에, 자, 뭐를 상상하는 것 대신에? 말하는 사람이나 작가가 is being uncooperative, 협조적이지 않은 상태로 굴고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대신에, 작가가 비협조적이네? 작가가 나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처럼?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말 맥락에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협력적이지 않게 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여기 이제 리더들을 의미해요. 독자들은 해석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요소들을. 그치.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강 작가 이거 왜 썼을까? 이러고 애를 쓴단 말이야. 요소들을. 어떤 요소들을? 자, 비웃는 주석어휘죠.
효과적인 소통의 원칙을 비웃는 요소들. 효과적인 소통의 원칙을 비웃는다니까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있는 정도로 봐야 되겠죠. 문학작품 어려우니까. 자, 효과적인 소통 원칙을 비웃는. 자, 뭐의 이익 속에서? 뭐를 위해서? 어떤 조금 더 진화된, 좀 뭔가 좀 심화된 추가적인 의사소통적 목적을 위해서 자, 요 전치사구가 플라우트 꾸며주는 겁니다. 효과적인, 쉬운 의사소통의 원칙을 비웃는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해한 요소들이지. 뭔가 그런 요소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다시 독자들은 어떻게 한다? 난해한 요소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응? 그리고 여기도 또 이런 말 했잖아. 우리는 뭐 한다? 많은 이런 난해한 것들을 참아낸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는 문학작품 힘들어도 계속 읽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음, literature, 문학은 제도적인 이름표예요. 어떤 이름표냐면 우리에게 이유를 주는 어떤 이유? 대대화를 기대하는 The results of our reading efforts, 우리의 읽기 노력의 결과가 will be worth it, 가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이유를 주는 그런 이름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열심히 읽으면 이거 가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게 하는 이름표가 바로 문학이라는 거죠. 문학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치 있을 거야 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읽게 된다는 거야. And many of the features of literature, 그리고 문학의 특징 중에 다수는 follow 자동사로 따라 나온답니다. 어디로부터 따라 나온다? 의지로부터 따라 나와. 독자의 의지로부터 따라 나와. 자, 어떤 의지? Pay attention, 주목하고, 불확실을 탐구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 뭐를? What do you mean by that? 이거 뭐야? 이런 걸 묻지 않는 바로 그런 의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앞에 말과 같은 말이죠. 어떻게든 읽어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글의 핵심을 조금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문학은 셀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말이네. 독자는 거기에 접근하는 거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읽고 힘들어도 계속 읽고. 알겠습니까? 자, 다만 이제 24번이 어려웠던 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필자가 긍정 강조할 때 주는 시그널 있죠. 뭐 must나 뭐 should나 아니면 강조구문이나 이런 게 딱히 없어. 그래서 피지컬로 좀 뚫어야 되는 그런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는 것들이 다 같은 말이니까 핵심 내용을 파악은 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보자. 1번. 왜 우리는 기꺼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냐? 문학 작품에서. 괜찮죠. 왜 받아들여요? 셀렉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계속해서 열심히 읽는 거지. 가치 있다고 믿으니까. 좋아요. 우리들은 막 요소들을 해석하려고 막 노력해. 왜? 그 이유를 주니까. 어떤 이유? 이거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유를 주니까. 그러니까 왜에 대한 게 충분히 지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1번 괜찮다라고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2번. 자, 이제 선택지 잘 봐야 돼. 무관한 요소들은 should be left out. 자, 선택지 속 be left out. 이거 부정어예요. leave out은 무슨 뜻이야? leave out에 지금 수동태인데 밖으로 두다잖아. 그러니까 생략하다, 빼다 이런 뜻이야. 부정어야, 부정어. 자, 그러면 무관한 요소들은 빼줘야만 한다. 이야기 텍스트 속에서. 자,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무관한 거 빼자 이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좀 문학이 나와야 되는데 내러티브 텍스트도 아니에요. 3번 illusion of depth. 자, 요것도 해석 잘 해줘야 돼. illusion은 a false idea, 잘못된 생각, 착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false idea니까 아이디어 뒤에 of가 나오면 뭐뭐라는 이라는 동격의 of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라는 착각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깊이라는 착각은 깊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얕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이 지문에서? 뭔가 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얕다. 이런 말 한 적 없잖아. 이 말도 뭐 잘못된 말이에요. 그리고 복잡한 언어가 문학을 약화시킨다? 아니야. 우리는 그걸 해석하려고 한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석하려고 하지 이게 약화시킨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 틀렸죠. 4번 문학적 해석. 여기까지 좋아. 뭐로써? 가치 있는 탐구로서 좋아. 왜냐면 가치 있으니까. 가치 있다고 우리 믿으니까. 근데 뭘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안타깝게도 즐거움이 지문에 없다라는 거지. 그냥 가치까지만 얘기했지. 즐거움 이게 없다. 5번 어떻게 선택적인 독서가 좁히는지 독자의 관점을 좁히는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학이 선택과정을 거쳤다고 했지 선택적 독서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문학의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 지금 2번이나 5번이나 핵심 소재인 문학이 없어.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알겠지만 이런 선택지들은 이 선택지를 가지고 거꾸로 글을 쓰면 윗글, 문학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올까? 따져보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소거할 수 있죠. 자, 정답 1번입니다. 다시 한번 짤막하게 핵심을 요약하면 선택지 쪼개보기 잘 해야만 한다.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행동 영역 딱 정리해. 오케이. 자, 이제 30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어휘 문제. 이거 학생들이 많이 틀릴 것 같더라. 끝까지 안 읽었죠, 5번까지. 그럼 틀렸을 거야. 다시 읽으면서 아차 했겠지. 왜냐면 여기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거 막 무의식에 의해서 많이 처리된다 해가지고 읽었는데 따라서 의식적으로 보는 순간 탁 이렇게 찍어버렸을 거야. 무의식이지 하면서. 이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어휘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걸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안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패턴은 반복돼요. 그럼 어떤 행동 영역을 딱 설정해야 될까요? 끝까지 읽자. 잘 들어. 어휘 유형을 의문사하는 친구들을 위한 행동 영역 써준다. 받아 적자. 근데 이 의문사라는 말은 참 잘 맞는 것 같아.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 밑줄이 있는 문장은, 즉 선택지 밑줄이지, 항상 끝까지 읽어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뒤에 안 읽을 수 있지. 내가 확실히 4번이 답이라 생각하면. 근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근데 그냥 여기까지 딱 보고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 더. 1번은 기본이고 2번은 밑줄이 있는 문장까지는 똑같이 쓰세요. 그 속 대명사, 뭐 이시라든지 대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가 가리키는 것 정확하게 해석. 다 이런 거, 이거 두 개 안 돼가지고 틀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진짜 요 습관대로 해가지고 주변 친구들은 틀리는데 여러분들은 맞히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일단 가봅시다. 다 적어 놓으시고 풀이법도 한번 내가 다 알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30번. 일단 이 1, 2, 3, 4, 5를 판단할 때 내 상식으로는 최대한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지문 속의 근거를 통해 선택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지문 속 근거라는 건 뭔데? 이 근거가 뭐냐면 밑줄이 있는 문장 내 혹은 문장간은 문장 앞뒤를 얘기해요. 그 앞뒤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각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사실 1, 2, 3, 4, 5 모든 근거를 다 파악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네가 읽으면서 파악하는 글의 핵심. 사실 글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면 틀린 선택지가 또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빈칸을 풀든 뭘 풀든 항상 파악해야 되는 거야. 이 지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난도 어휘 유형은 반드시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평가원에서 부정어 처리를 진짜 잘해야 돼.
이중 부정, 부정어 2개 있는 거, 요런 거 구문에 특히 유의를 좀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답이 될 확률이 높아. 깔끔하게 해석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문맥상 맞는지 따져보셔야 돼. 부정 구문이 나오면. 또한 문장이 길고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문장이 4줄이야, 4줄. 5줄이라 할게, 좀 극단적으로. 5줄. 그리고 여기에 선택지 4번이 있다고, 진짜 중간에. 그리고 막 여기 부정어 있어. 그러면 이게 되게 복잡하고, 부정어가 또 뒤에 있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까지 딱 읽고 맞고 틀렸는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게 쓰여진 대로 써여진 게 맞다고 쳐. 맞다고 치고 마침표인 데까지 끝까지 읽은 다음에 이 내용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 컬미네이션 이런 데서 다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검토. 요거는 이제 상식인데, 내가 딱 답을 고른 후에는 요게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상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반대말 넣어서 맞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부정구문 잘 해석해야 되고, 문장이 길고 부정어 있으면 일단 맞다고 쳐보고 끝까지 읽고 이 글의 내용 파악해서 문맥상 맞는지 따져보기. 좋아요.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비록 우리가 결코 인정하지는 않지만, 왜? 우리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지만, 자, 양보절과 주절이 있을 땐 주절이 중요하죠. Most of our purchase decisions, 우리의 구매 결정의 대부분은 are driven by, 몰아진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신호들에 의해서 몰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딱 사는 거, 이거 다 뭐 때문이다? 무의식적인 어떤 신호들 때문에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의식적 신호가 뭘까? 예를 들어를 통해서 이제 앞뒤 같은 말이 나오겠지. 차에 대한 연구는 대대야를 발견했습니다. 자, 대뒤에 주목하자. 연구의 결과니까. 소비자들은 차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차? 그들이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차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대요. 즉, 차들인데 어떤 차? 나타내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차를 구매를 한다는 거죠. 자, 예시 아직 안 끝나서 계속 볼게요. They then, 그들은 그리고 나서야 데이터를 찾아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야, 감정. 이 감정은, 이 차들은 또 뭐냐면 자기의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을 잘 나타내는 그런 거, 감정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차의 스펙 중요해. 근데 이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차를 사도록 영감을 줄 수가 없어요. 스펙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It's vice versa. 오히려 정반대야. 즉, 정반대라는 건 뭔데? 그들은 사용돼. 그래서 그들은 대조합주 스펙이죠. 스펙이 사용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차? 이미 선택되어진 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무의식적인 신호에 의해서 구매 결정이 일어난다의 예시로, 그렇지, 감정적인 거, 이게 일단 무의식적인 거겠죠. 감정적인 게 무의식적인 게 맞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는 거지. 그래서 스펙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들, 이거 사실은 사용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선택된 차를 그냥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다. 이미 감정으로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스펙을 나중에 갖다 붙인다는 거지. 좋아. Through all five senses,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노출됩니다. 수백만의 정보와 자극에 매 초마다 노출돼요. 오케이? 분명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집중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집중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의식적으로 집중합니다. 무의식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읽어보자. 우리는 의식적으로 집중해요. 새로운 것, 위협적인 것, 특히 흥미로운 것, 그리고 문제들, 어떤 문제들? That need to be solved.
풀어져야만 하는 문제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한다. 근데 잘 보면 이런 것들, 새로운 거, 위협적인 거, 흥미로운 거, 문제들은 무의식으로 넘어가긴 좀 어렵잖아. 이 목적으로 보면 의식이 맞는 것 같아. 좀 더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야 돼. The rest, 다음 문장까지만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4번은 맞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나머지는 나타내는 99.9%, 99%, 우리가 받는 정보의 99.99%를 나타내는 나머지는 get sent to 보내진다. 내적 처리로. 이게 뭔데? 공식적으로 뭐로 알려진?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각으로 알려진, 그리고 좀 쉬운 말로 구어로 뭐로써 알려진? things like 뭐와 같은 것들, 직감적 반응, 욕구, 습관, 충동, 이런 거 같은 말이죠. 이걸로 알려진 거에 보내진다는 거예요. 99.99%가. 그러니까 나머지 99.9%가 무의식,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과 잘 맞는 거고, 그러면 여기 0.01%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의식이 담당하고 있는 게 맞겠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생각은 숨겨 있을 수 있어요. 우리로부터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자, but 뒤에 주목해야 돼. that 숨겨 있다는 사실은 무의식의 힘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의식의 힘이 줄어들지 않아. 무의식의 힘은 거대하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The fact that 사실, 어떤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잘못 믿는다라는 사실. 뭐를? 그들이 결정을 논리적, 의식적으로 내린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사실. 이것은 그것의 영향력. 자, 이거 봐봐. 대명사. 그것이 뭐야? 무의식이지, 무의식. 응? 여기. Its power. unconscious mind를 가리킨단 말이야. 무의식의 영향력을 줄입니다. 아니죠. 왜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잘못 믿어. 뭐라고 믿어? 나는 의식적으로 결정해 라고 믿는 거. 난 무의식 아니야. 난 다 의식적으로 구매하는 거야. 나 다 계산하고 생각해 라고 믿는다는 사실. 이게 바로 앞문장에 있는 뭐예요? 바로 무의식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거죠. 왜냐면 난 항상 의식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무의식적인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무의식의 힘을 줄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 사실은 무의식의 영향력을 줄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를 딱 보면은 여기는 이제 not이 있으니까 줄이지 않는다 인데 여긴 not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increase라고 해줘야 돼요. 무의식의 영향력을 늘린다. 이렇게 해줘야 얘랑 얘가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딱 요거 이 두 개가 다 나와버렸어. 아름다운 문제야. 그러니까 오답률 10위 안에 딱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맨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어휘, 유형, 의문사 하는 경우 딱 두 가지다. 밑줄 있는 문장 끝까지 읽어야 된다. 끝까지. 그리고 두 번째, 밑줄 있는 문장 속 대명사 가리키는 거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시 뭐지? 이츠가 뭐지? 이츠가 뭐지? 하면은 이 문장 이 문장 같은 말이니까 5번이 틀렸음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주는 아름다운 교훈 적어주시고 30번 마무리해 주세요. 오케이? 넘어갑시다.